복도도 좁아 보이고 주방 자체도 굉장히 작잖아요. 놀랍겠지만 바로 이 아파트의 공사전 사진입니다. 주방을 획기적으로 바꿀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감하게 벽을 쳐서 막아주고 아일랜드장과 인덕션 공간으로 공간을 꾸며드렸습니다. 주방에 어떤 연결된 공선으로 만들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 벽체를 가구로 가려주면서 이 기둥 자체는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퀸 사이즈 침대가 2개가 들어가도 될 정도의 큰 공간이 마련을 됐었어요.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바로 줄눈과 매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이 혹시 여기가 주방 한번 보셨을 때 대략 몇 평형 같아요? 40평에서 50평 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여기가 지금 현재 한 40평 정도 돼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큰 아일랜드가 하나 있고 뒤쪽에 보시면은 싱크대, 상하부장이 있잖아요. 근데 안쪽에 보시면은 또 홈바가 구성이 돼 있고 또 그 옆쪽에는 냉장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구성이 돼 있어요. 나중에 추후에는 앞쪽에 또 식탁을 놓을 공간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진 보셨을 때는 혹시 몇 평형으로 보이세요? 거기는 10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굉장히 좁아 보이고 복도도 좁아 보이고 주방 자체도 굉장히 작잖아요. 놀랍겠지만 바로 이 아파트의 공사전 사진입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정말 희한하게 복도형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되게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는 아파트 평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방을 획기적으로 바꿀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방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꿨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일랜드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이 혹시 아일랜드장 하면 궁금한 거 없나요? 아파트 인테리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일랜드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핵심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일랜드 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래도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상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판은 그래도 전체 공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는 한스톤이나 세라믹 형태의 인조대리석을 써주면 좋고요. 좋은 소재를 쓰는 이유는 강도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강도가 좋은 거는 인조대리석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조대리석의 이 두께의 얇은 느낌이 전체 공간에서 굉장히 슬림한 느낌을 연출해줘요. 실제 이 느낌이 뒤쪽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일랜드에 들어간 상판에 신경을 써줘라. 거기에다가 두께는 12T 정도로 얇게 해주면 좋다. 근데 얇게 하려면 결국 강도가 좋은 걸 써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소재를 써야 된다는 게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일랜드장을 짤 때는 보통 공간이 협소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꼭 넓게 제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일랜드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싱크대가 들어갈 수 있는 개 쪽 면에 있는 면 하나, 그 다음에 또 카메라가 있는 쪽 면에서 좌우 다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벽면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이 다 식탁이 들어갈 테이블에서 쓸 수 있는 수납장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장은 실제 숨길 수도 있으면서 이렇게 수납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일랜드장을 짜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 아일랜드에서 설거지를 하게 되면은 식기류 놓을 공간이 없게 돼요.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싱크대를 계획하실 때는 바로 측면 오른쪽 밑에다가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아일랜드장을 짤 때 불편한 것들 혹은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이제 이쪽이 이렇게 긴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의 주방이었는데요. 과감하게 벽을 쳐서 막아주고 아일랜드장과 인덕션 공간으로 공간을 꾸며드렸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천정에 이 아일랜드 부분만 라인 조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의 밝기를 조금 더 밝게 했고요. 실제 이 복도 통로 정도로 생각하는 이 공간을 보시는 것처럼 천정에 별도의 조명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통 둥덩둥덩 받는 조명을 쭉 이렇게 무빙을 해서 여기 보시면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에 남는 공간에 천정에 배치를 해드렸어요. 이 공간이 안쪽에서 좀 어두울 수 있는데 상부장 하부와 또 상부장 바로 맞은편에 조명을 갖춰줘서 이 공간은 굉장히 멋있게 연출이 돼요. 실제 이게 거실까지 연결되는 구조다 보니까 거실 쪽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지저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명만 갖고도 간단하게 싱크대 부분이 홈바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게끔 이 조명 하나로 이런 부분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조명을 어디에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공간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와보시면요, 실제로 여기는 원래 드레스룸이었어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 안방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드레스룸의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을 과감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방에 어떤 연결된 동선으로 만들어졌어요. 아파트 컬처가 보시면 주방 인테리어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이 난 이유가 평면 획기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이런 형태의 주방을 지금 완전 다른 집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집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붙박이장이 있었던 공간인데요. 여기는 홈바로 만들어주면서 이 깊이가 좀 깊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서랍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체 다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어요. 좀 특이한 거는 이쪽 공간에 냉장고 같은 것들이 들어갈 계획인데요. 원래는 기존에 이쪽 공간이 안방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드레스룸을 들어오는 공간이었는데 여기 벽을 쳐서 막아버리고 냉장고들을 넣을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집 구조가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좀 많이 공존하는데요. 내력벽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철거 못하는 거, 비내력벽은 철거 가능한 벽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와서 돌아와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 기둥형 구조로 안쪽에 좀 크게 철거 못하는 벽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구드러지게 딱 드러나면은 집에 들어왔을 때 부담감이 되는데, 보시면 이 벽체를 가구로 가려주면서 나중에 이제 가구와 냉장고가
들어가게 되면 이 기능 자체는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피감 있는 것들은 좀 가구를 제작할 때 안쪽으로 숨겨주면 공간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기존에 이쪽은 드레스룸이었는데 그쵸? 네, 드레스룸 공간은 어디로 갔나요? 아, 그쵸. 여기가 이제 원래 기존 드레스룸이었으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사라진 게 아니냐 생각할 텐데, 안쪽에 방이 3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방이랑 아일랜드 쪽에 비용을 많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쪽의 비용을 최대한 아끼자,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디자인을 하게 됐는데요. 한번 저 따라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거실 쪽에 욕실이 있는데요. 거실 욕실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쪽 공간에 방 하나를 드레스룸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드레스룸 공간 자체는 안방 옆에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방 하나를 전체로 드레스룸으로 놓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오픈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수납력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님, 그럼 안방에서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은 따로 없는 건가요? 안방에서 들어왔을 때 드레스룸은 저기까지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기존의 안방 사이즈가 워낙 컸어요. 안방은 엄청 크고 주방은 되게 작고 복도는 긴 형태였는데, 기존의 안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큰 안방의 구조에 보시다시피 충분히 붙박이장이 들어가도 될 정도의 공간이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는 붙박이장을 지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퀸 사이즈 침대가 2개가 들어가도 될 정도의 큰 공간이 마련을 됐었어요. 그리고 또 드레스룸 안쪽에서 화장대가 하나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화장대도 바로 측면에다 같이 연결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용성도 훨씬 용이하게 만들어드렸고요. 대표님, 기존에 네. 도면 보니까 드레스룸 통해서 욕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맞아요. 근데 그 욕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시다시피 드레스룸 공간이 주방 공간으로 바뀌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벽을 새로 뚫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벽을 철거한 겁니다.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는 이쪽이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뚫려 있었던 공간인데요. 여기는 막아버리고 여기를 새로 뚫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말끔한 욕실이 완성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욕실도 주방처럼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아셔야 될 꿀팁 3가지 정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영상에서 워낙 많이 다루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걸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공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바로 줄눈과 매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타일을 크게 쓰는 건 너무 당연해졌거든요. 예전에는 타일을 사용할 때 300에 600짜리 쓰지 말고 큰 거 써라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냥 디폴트가 600에 600짜리 타일 쓰는 게 기본이 됐어요. 600에 600 타일 쓰는 건 좋은데,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대부분 엣지 부분을 마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엣지라는 게 뭐 이런 부분도 엣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도 엣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데도 다 엣지가 되는데, 이런 걸 하려면 첫 번째는 이 줄눈 있잖아요. 꼭 타일하고 최대한 근사한 비슷한 색깔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아웃코너라고 하거나 인코너라고 하는데, 이게 아웃코너고요, 이게 인코너인데요. 이런 공간의 마감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아웃코너는 되도록이면 졸리컷으로 마감해줘야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인코너는 나중에 매지를 넣으면요, 이렇게 다 터집니다. 그래서 실제 거의 갈라져요, 보기 안 좋게. 그래서 실제 이 안쪽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리콘을 싸줘야 됩니다. 실제 여기 자세히 와보시면요, 이 매지와 실리콘이 지나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줄눈이나 아웃코너, 졸리컷이나 실리콘 같은 것들을 신경을 안 써주면 공간에서 약간 생각보다 좀 격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소재입니다. 보시면 은은하게 타일하고 톤 앤 매너가 맞는 이런 소재들 있잖아요. 이런 보시면은 수전이라던가 수원거리, 옷걸이, 그 다음에 이런 휴지거리, 거기다가 이런 콘센트 같은 경우도 톤 앤 매너가 어느 정도 맞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잘 어울리게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는 샤워하는 공간을 만들 경우는 이렇게 단차해 줘야 된다는 거 좀 같이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단차해 주면서 샤워하는 공간이다라는 느낌을 줬었고요. 그리고 또 이쪽 공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트렌치로 공간에서 좀 더 세련미를 가져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 주시면은 욕실 인테리어 할 때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혹시 조금 더 궁금한 거 없나요? 저희 주방에 수납하는 용도의 공간이라든지 세탁기 공간이 어디로 갔을까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주방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뭐 아일랜드나 싱크대, 그 다음에 냉장고장, 홈바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팬트리 공간을 잘 구성해 주는 게 좋아요. 이번에도 저희가 주방 발코니라고 하는 공간이 있긴 했었는데, 주방 발코니보다 조금 더 앞 공간에다가 살짝 들여내서 그쪽에 팬트리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저희가 쭉 이 복도를 통해 들어가서 주방으로 원래 들어갔었는데, 보시면 여기 입구 쪽에 하나의 공간이 있었던 게 원래는 여기가 없었던 공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길다란 거를 이렇게 토막을 내면서 현관과 가까운 공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사용할 만한 것들을 다 여기다 넣어 드렸고, 청소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이쪽에서 보관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세탁실입니다. 안쪽에 세탁기가 들어가서 세탁해서 이렇게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의 형태로 동선을 계획을 했어요. 주방 쪽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탁 공간까지 연결되는데, 실질적인 것들도 저희가 설계할 때 반영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댓글 달아주신 내용 가지고 저희가 한번 또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